안녕하세요, 진코딩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서버 개발팀이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팅 시간에 타 부서 신입 직원분이 저에게 서버 개발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인가요? 클라이언트 개발팀이랑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과를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과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서버 개발팀에서 담당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개발팀은 사과라는 데이터를 빨간색 사과로 보여줄지 노란색 사과로 보여줄지 이렇게 사용자 UI를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취업시장에서 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를 구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클라이언트 서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프론트엔드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화면과 같은 앞단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화면을 개발하는 사람을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합니다. 백엔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API와 같은 뒷단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API를 개발하는 사람을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고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인터넷 상에서 요청하는 쪽을 말하고요. 서버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프론트엔드는 요청하는 앞단의 영역이고요. 백엔드는 요청에 응답하는 뒷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포켓몬 도감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웹사이트의 기능은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포켓몬 목록을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이 회사의 백엔드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네,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에서 포켓몬 목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바, 파이썬, 노드.js와 같은 서버 측 언어를 사용하여 포켓몬 목록 API를 개발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API는 이렇게 URL 형식의 주소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 이 API를 호출하면 이러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이 API를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물론 이 URL만 딸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API 명세서를 정의해 놓겠죠. 여기서 API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에 아주 쉽게 설명한 링크를 걸어둘 테니 빠르게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API 명세서를 확인한 후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를 개발합니다. 이 포켓몬 도감 사이트가 인기가 많아져서 A라는 회사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능은 바로 유저들이 직접 포켓몬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감에는 모든 포켓몬을 다 제공하는 게 맞지만 예시로 이 도감은 원래 3개의 포켓몬만 있고 나머지는 유저들이 올리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스펙이 추가되었으므로 A라는 회사의 백엔드 개발팀은 포켓몬을 등록할 수 있는 등록 API도 개발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팀은 사용자가 포켓몬을 등록할 수 있도록 백엔드 개발팀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백엔드 개발팀은 서버 측을 개발하고요. 프론트엔드 개발팀은 클라이언트 측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발자, 서버 개발자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서버 개발자라고 해서 서버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버 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말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서 조금 더 깊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에서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매일 포켓몬을 가장 많이 등록한 유저를 추첨하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서버 측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수행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괄 처리하는 것을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백엔드 개발팀은 프론트엔드에서 요청하는 API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뒷단에서, 즉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는 이 포켓몬 도감이 대박이 나서 안드로이드와 iOS 어플까지 론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개발팀에서는 자바나 코틀린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오브젝트C나 스위프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iOS 앱을 개발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팀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개발팀이라고 말한 이유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언급하는 건 보통 웹의 경우에 많이 쓰이며 모바일과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 또는 그냥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라고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웹에서 프론트, 백엔드 이러한 용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에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JSP나 PHP와 같은 템플릿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템플릿 엔진으로 개발을 할 때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나누지 않고 그냥 웹 개발자로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리액트, 뷰, 앵귤러와 같은 강력한 웹 개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 브라우저와 HTML5 기술이 발전하면서 웹 개발을 좀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야 하는 미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은 과거의 템플릿 엔진으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던 시절과 달리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완전한 분리구조를 지향하는 웹 개발 방식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웹 개발 방식의 분리구조가 명확해지면서 웹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프론트엔드는 보통 웹에서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영역을 말하고요. 백엔드는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뒷단의 영역을 말합니다. 네,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